안녕하세요. 어바웃 치앙마이입니다.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육아휴직 수당 320만 원으로 살아가는 실험을 하고 있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파요족처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까요?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난 2개월간 치앙마이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생활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연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목표로 하는 미국 ETF 월 배당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까지 모든 것을 현실적인 숫자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교육비, 어린이집 유치원비, 집값, 대출이자, 물가 상승 등 끊임없는 부담 속에서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자주 했죠. 그러던 중 문득 우리에게 육아휴직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몇 번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을 한국이 아닌 아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싶었죠.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잠시 경쟁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영어와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무엇보다 경제적 압박이 덜한 곳, 여러 나라를 알아보던 끝에 저희가 선택한 곳은 바로 태국 치앙마이였습니다. 치앙마이는 합리적인 물가, 비교적 깨끗한 공기, 안전한 치안,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환경까지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느꼈거든요. 아이에게도 한국과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태국은 물가가 싸다. 한 달 살기 하는 분들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산다고 하더라. 우리는 부부 육아수당 합쳐서 320만 원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막상 와서 살아보니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단기 여행과 장기 거주는 완전히 달랐죠.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학비와 고정 지출이 생겼고, 치앙마이는 차량이 거의 필수라서 렌트비도 추가됐습니다. 게다가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 수영, 키즈 카페를 다니면서 소소한 지출이 매달 꾸준히 누적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 치앙마이에 정착하여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실제로 기록한 생활비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식비는 월 150만 원을 썼습니다. 주로 빅시, 매크로, 탑스마켓 등에서 장을 봤습니다. 한국 식재료는 수입품이라 한국보다 비싸서 김치, 두부, 고춧가루 등을 사다 보면 비용이 금방 오르죠. 외식은 로컬이 저렴하지만 아이와 함께 매번 로컬 식당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피자, 일본 음식, 한식, 카페 등 다양한 외식을 즐기며 과일, 디저트 등도 자주 사 먹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및 체험비로 월 15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와리 국제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으며 매달 80만 원의 학비가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주말마다 수영 강습, 체조, 위켄드 클럽, 키즈 카페, 소풍, 장난감, 책 등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에 꾸준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월 72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치앙마이는 차량이 없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렌트비로 매달 5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 주유비 약 15만 원과 소소한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차량 관련 지출은 한 달에 72만 원이 되었습니다. 건강 및 운동 비용은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골프 연습장을 꾸준히 다니고 가끔 마사지도 받습니다. 태국은 마사지가 저렴해서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죠. 약국에서 간단한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이었습니다. 생활 서비스 비용은 월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소 서비스와 세탁 서비스 이용료였습니다. 전기 및 수도 이용료도 월 약 9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에어컨을 매일 사용하다 보니 전기세가 약 7만 8천 원, 수도요금이 약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행비로 월 4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소풍이나 가족 체험 비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생활비를 합산해보면 저희 가족의 최종 한 달 전체 생활비는 약 43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치앙마이 첫 달 생활비는 약 422만 원으로 2개월 차에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인 약 43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 초반이라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지출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육아휴직 수당 매달 부부 합산 3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태국은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하니까 육아휴직 수당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직접 2개월 정도 살아보고 저희 생활비 구조를 꼼꼼하게 점검하다 보니 실제 한 달 생활비는 약 43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과 비교했을 때 매달 약 11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적자는 단기간에는 저축해둔 예비비나 기존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결국 투자 자산이나 예비비를 계속 소진해야 한다는 것을 금방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학비, 차량 렌트비, 한식 재료비 등 고정 비용이 꽤 커서 생각보다 쉽게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2개월간 살아보니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해외라고 해서 무조건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구나. 육아휴직 수당 320만 원으로는 이 생활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2개월 동안 실제로 살아본 생활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자산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저희의 지출 규모는 한 달 생활비 약 4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필요금액 4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160만 원. 이것이 저희 가족이 매년 실제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지출 규모입니다. 저희는 연간 5,16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 배당 ETF를 활용한 월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핵심 조합은 이 두 가지 ETF입니다. 먼저 SCHD는 미국 우량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과거 10년간 연 7, 8% 수준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 생활비가 오르더라도 배당금도 함께 성장하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세후 배당 수익률은 3.5%에서 4%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JEPI입니다. 이 또한 매달 배당이 나오는 월배당 ETF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꾸준히 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세후 배당 수익률은 9에서 10%로 예상하지만 배당 성장률은 크지 않아서 연 1% 성장 정도로 보입니다. 그럼 왜 두 ETF를 섞을까요? SCHD는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합니다. JEPI는 월급처럼 꾸준한 생활비 현금 흐름 역할을 합니다. 이 두 ETF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생활비 안정성, 성장성,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은 SCHD 60%, JEPI 40%입니다. 이렇게 섞으면 전체 세후 수익률이 약 6% 정도로 안정적으로 맞춰집니다. 연간 필요한 5,160만 원을 6% 수익률로 나누면 8억 6천만 원, 즉 저희의 목표 자산은 약 8억 6천만 원입니다. 월 배당금 430만 원은 바로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계산한 생활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세 가지 대표 시나리오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1명 국제학교를 보내는 가족형 모델입니다. 구성은 부부, 자녀 1명 국제학교 차량 렌트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월 필요 생활비는 약 4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필요 생활비는 5,160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 자산은 8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학비, 차량 렌트비, 자녀 체험활동비까지 포함된 가장 현실적인 가족형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은퇴한 1인 가구 기준입니다. 구성은 국제학교 학비와 차량은 없으며 1인 기준 최소한의 지출을 지향하는 케이스입니다. 월 필요 생활비는 약 200만 원이며 연간 필요 생활비는 약 2,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약 4억 원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등 자녀 교육비 부담이 없는 은퇴자, 1인 가구, 장기 체류자들에게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세 번째로 여유형입니다. 구성은 부부 자녀 기준보다 더 넉넉한 소비 여력을 유지하는 케이스입니다. 월 필요 생활비는 약 500만 원이며 연간 필요 생활비는 약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목표 자산은 약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여행, 문화생활, 자녀 사교육, 여유 있는 소비까지 감안한 황제 파이어 모델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금액을 정리되니 이제는 단순히 몇 억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 목표 자산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제시하는 파이어족을 위한 금액은 개인의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치앙마이 2달 살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직접 살아본 결과 저희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약 430만 원이었고 육아휴직 수당으로는 매달 110만 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해외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달리 아이 교육비, 차량 렌트비, 한국 식재료 등 고정 비용이 예상보다 커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며 태국에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 금액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8억 6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이 목표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인생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투자와 생활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노동소득 없이도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준비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비슷한 꿈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바웃 치앙마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